증시 전문 프로그램 투자 불변의 법칙 필살기,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근 글로벌 악재가 진정되면서 코스피 역시 2200선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연초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한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미중 1단계 무역에 합의하면서 추가 상승을 기대하신 분들도 많았는데요. 근데 지속적인 상승에 따라서 단기 조정도 좀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시장 방향을 점검, 자세한 전략까지 꼼꼼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주식시장에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쏟아졌는데요. 특히 대장주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주목을 받았죠.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종목의 추가 상승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잠시 후 주가 향방은 물론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종목들까지 꼼꼼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는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지만 왜 네 종목만 안 오르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파이브스타가 다음 주 핵심주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기대해봐도 되겠죠? 네, 연초 수익의 즐거움을 안겨줄 파이브스타의 핵심주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들에게 속 시원한 해법과 전략을 세워줄 투자 불변의 법칙 필살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변동성 장세를 이어간 국내 증시 1월 17일 금요일 코스피 2250포인트, 코스닥 688포인트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계속되는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파이브스타는 놀라운 적중률과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오인오색 필승 전략으로 무장한 파이브스타. 그 가운데 명확한 원칙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전략을 펼치는 증권 분석의 종결자죠. 이성호 대표의 수익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성호 대표는 2차 전지 보호회로 기업 ITM 반도체를 반복 매매 38%의 높은 누적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필살기의 뉴페이스죠. 뉴스타 역시 알찬 수익 더해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정확한 수급 분석으로 알짜 대장주를 저점에서 공략하는 손창현 대표의 수익률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손창현 대표는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AD 테크놀로지를 공략 이후 28%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빛나는 수익을 쌓아가는 파이브스타와 뉴스타, 이 올스타의 핵심 종목 및 투자 전략은 톡방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유튜브 SBS CNBC 증권과 또 카카오톡 채널 SBS CNBC 파이브스타를 통해서도 다양한 주식 정보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상장 후 주가가 무려 1000배 이상 오른 기업,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지난 13일 삼성전자는 액면 분할 이후 처음으로 장중 6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그 이후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1년 새 주가 상승률도 무려 50%가 넘습니다. 최근 주가 상승세에 힘입어서 글로벌 기업 시총 순위에서도 보시다시피 18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국 증시의 투자 종목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눈여겨보는 매력적인 투자처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를 바라보면서 진작 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뒤늦은 후회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삼성전자라는 주연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최근 반등장에서 주연 못지않은 존재감을 뽐내는 명품 조연들의 등장 역시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반도체 업종이 시장의 기수가 될 것이란 데는 이견이 없지만 상승 바통을 이어받을 다음 주자도 궁금해지는 지금. 수많은 이슈 속 이번 주 저의 픽은 반도체 쏠림에서 골고루 주연으로입니다. 이번 주 삼성전자가 상장 45년 만에 장중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액면 분할 이전 가격으로 환산하면 주당 300만 원에 해당한다고 하죠. 네, 2018년 5월 4일에
그 당시 액면가를 5,000원에서 100원으로 50분의 1로 분할을 해서 재상장을 했습니다. 주가는 50분의 1이 됐지만은 주식 수가 50배로 늘어났고요. 액면 분할 이전 가격으로 하려면 50을 곱하면 되니까 6만 원이면 5, 6, 30해서 300만 원이 되는 거죠. 삼성전자가 증시에 상장이 된 게 1975년 6월 11일인데 당시 종가가 1,050원. 뭐 액면 분할이나 증자를 감안한 수정 주가는 56원이라고 합니다. 56원이 6만 원이 된 거니까 45년 만에 1,070배가 오른 거고요. 뭐 기사를 좀 재밌는 걸 봤는데 대치동 음마 아파트가 지금 시세가 22억 5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네. 이게 분양할 때 1978년 분양가가 2,339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6배가 올랐는데요. 네. 음마 아파트 입주일인 1975년 7월 16일 이때 삼성전자 주가가 수정 주가로 74원이었으니까 네. 6만 원이면 810배가 오른 거고요. 엄마 아파트 분양 대금 치를 돈 2,400만 원으로 삼성전자를 샀다. 그러면은 지금 194억 4천만 원이 와. 됐을 겁니다. 근데 이것가 다가 아니고요. 이거는 사실 배당을 계산을 안 한 거거든요. 네네. 배당을 계산한다면은 그렇죠. 차이는 더 커질 겁니다. 예.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지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죠. 반도체 투톱이 무서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잇따르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추경 매수할까 이게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 넘버 1, 2기 때문에요. 결국 시장이 호황이 돼야 이들 종목들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일단 두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실적만 본다면 지금도 싸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38조를 넘어서면서 작년 대비해서 40% 이상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올해 영업이익이 7조를 넘어서면서 작년 대비죠. 작년 대비 100% 이상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본다면은 지금이라도 매수. 그러나 말씀드렸던 대로 신고가를 돌파했고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격하기보다는 최소한 10% 이상의 가격 조정이 나와준다면 그때 한번 관심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성우 대표님은요? 뭐 둘 다 사상 최고가인데요. 네네. 물론 저도 지금의 상투는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히 더 오를 수는 있는데 네.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7만 원까지 가면 수익률이 여기서 16%, 17%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지금 362조니까 무려 60조가 증가하는 셈입니다. 어마어마한 증가고요. 삼성전자가 그렇게 오르고 SK하이닉스가 그렇게 오르면 한 20% 오를 종목들도 주변에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굳이 삼성전자를 여기서 사서 10% 보고 사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들로 좀 시야를 넓히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동생격이라고 할 수 있는 IT 부품 쪽은 어떨지도 궁금해지는데 최근에 이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형 IT주의 온기가 좀 중소형주로도 좀 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도 그 IT 부품주 동반 강세를 보였잖아요. 네, 일단 뭐 삼성전자에 대한 낙수 효과도 있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업종이 있죠.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 업종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바로 올해 5G의 대중화라든지 그다음에 역시 3월 인터넷, 이 밖에도 자율주행차 등의 본격화 될 것, 사업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이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제일 큰 호지로 작용이 됐는데요. 그중에서도 뭐 AD 테크놀로지라든지 테크윙, FST, 그다음에 SFE 반도체 등이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아주 개별 종목들의 아주 강한 모습이 두드러진 그런 한 주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IT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업종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연초 증시 반등을 이끈 외국인 역시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도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최근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들 과연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이야기 보면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제 IT 반도체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NC소프트 그리고 호텔신라 뭐 다양한 업종의 종목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네요. 네. 일단 뭐 매수 상위 종목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나같이 올해 실적이 좋아질 주식들이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는 MLCC 업황 호황 그리고 NC소프트는 리니지 2M 개선 기대감 그리고 카카오, 호텔신라 다 올해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주식이고요. 특히 저중에서 삼성 SDI라든가 LG화학, 일진머티리얼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 주식이라는 게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해부터 유럽과 미국에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반도체 하나에 그렇게 외국인이 목매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 반도체에서 불기 시작한 훈풍이 이제 다른 업종으로 퍼지면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분간 순환매 장세가 계속될까요? 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은 고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올려주세요. 두 분 다 고 같은 의견을 주셨는데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일단 지금 뭐 유럽 중앙은행하고 네. 미국 연준이 돈을 계속 풀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중 1단계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중국 경기에 대한 회복 기대감도 높은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반도체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올해 국내 경기가 살아나고요. 또 기업 이익도 작년 대비 늘어날 가능성이 뭐 거의 확실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갑자기 또 한한령 해저 분위기가 또 네네네. 이렇게 증시를 후끈 달구고 있는데요. 이런 여건들, 이런 요인들은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순매수하기 아주 좋은 그런 양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 매수가 지속이 된다면은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되는 종목 그리고 저평가 종목 위주로 순환매가 펼쳐질 수밖에 없다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훈 대표님도 역시 고를 들어주셨어요. 네, 일단 뭐 작년부터 제일 괴롭혔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된 그렇죠.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달러에 대한 약세 그리고 신흥국들에 대한 통화 가치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신흥국 주시장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러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서 판매되고 있는데요. 특히 연초에 강세를 보였던 뭐 2차 전지 관련주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바로 에너지 저감 장치가 좀 안 좋아 화재 사태가 있었죠. ESS.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조금씩 어떻습니까? 해결이 되고 있고 특히 미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업체이죠. 테슬라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앞에서 우리 이성호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한한령에 대한 그 완화 기대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도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재 관련주들에 대한 실적도 역시 하나의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순환매가 본격화되더라도 업종별 온도차는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가운데 연초 수익의 기쁨을 안겨줄 최선호 업종을 하나씩 좀 골라볼까요? 저는 IT. IT. 예, 뭐 제 전문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예, IT 쪽 시장의 중심이 지금 반도체에 있기 때문에 결국 반도체 경기 회복이 IT 전체적으로 이거 확산이 될 거다라는 건데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부분의 이 시설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릴 것이다라는 기사들이 맞아요.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물량을 거의 2배로 늘린다고 그러죠. 장비 투자만 25조를 올해 안에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장비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하면 엄청나고요. 여기다가 정부가 올해 또 소부장 쪽에다 지원을 계속하죠. 정부 예산이 기존에 6,699억으로 책정이 됐었는데 이거를 1조 2,780억으로 91% 대폭 늘려놨습니다.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IT 쪽이 최선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훈 대표님은요? 예, 큰 물지기에서는 이성호 대표님과 저도 네. 똑같습니다. 뭐 소부장 이쪽인데요. 작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올해는 이 소재 부품 장비, 뭐 작년에 우리가 일본에서 화이트 국가 제외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소재 부품에 대한 국산화가 어느 정도 하나둘씩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반도체 D램 가격에 이제 1분기 말부터는 전반적으로 바닥을 치고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분명히 나돌고 있습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반도체 서버라든지 모바일, 그다음에 PC 이 세 가지 제품의 수요도 이번 연도 2020년도에는 드디어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다는 그러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소재 부품 장비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이슈 살펴봤고요. 앞서 두 분의 의견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지만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주식 이야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부터 연구와 해남 씨가 친절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타공인 5스타 대표 젠틀맨이죠. 두 분의 친절한 투자 해법 새해에도 계속 이어지는 거죠? 네, 그럼요. 사이다처럼 시원한 멘트로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도 기분 좋게 상승 흐름을 이번 주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저도 활기차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보다 더 친절할 수는 없습니다. 영구와 해남 씨 두 분과 함께 알아두면 돈 되는 주식 투자의 깨알 팁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 궁금증부터 만나볼까요? 애증의 바이오주, 새해에는 애정으로 바라봐도 될까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가장 좋아하면서도 싫어하는 주식이 바로 바이오주가 아닐까 싶어요. 제 주변에도 앞으로 바이오주는 쳐다도 안 볼 거라고 말하면서 꼭 바이오주 매매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개인들은 바이오주에 집착 아닌 집착을 하는 걸까요? 네, 이 바이오주는 앞으로 차세대의 반도체가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그 떠오르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거고요. 일단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들 관심이 많을 겁니다. 이미 중국은 오픈 마인드로 바이오 규제를 풀어갖고 대거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중국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들을 얼마 전에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한번 바람이 불면 투기 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부는 게 이제 바이오 쪽인데요. 단기적인 수익률이 뭐 100%, 200%는 기본으로 나오는 것이 또 바이오주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 세계 인구의 건강이나 고령화를 생각한다면 뭐 불이 붙는 도화선이라고 표현을 해줘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바이오주들은 계속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는 특히 연이은 임상 실패 소식으로 투자 심리가 유난히 또 위축된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바이오주 매매로 상처 많이 받으셨거든요. 네, 그 바이오 업종 안에서도 주로 이제 시총 상위 제약 바이오가 조금 말썽을 좀 피웠는데요. 작년 4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관절염 치료제의 이제 인보사 판매 중단 여파로 코오롱 티시존이 좀 급락을 했고, 또 이제 7월에는 HLB 리오세나미 임상 실패설로 또 급락을 했습니다. 또 7월에는 역시 또 메지온도 난간롬에 급락을 했고, 8월에는 신라젠 팩400 임상 중단에 3거래일 연속 또 하한가까지 기록하면서 제약 바이오 전체의 어떤 그 급락을 주도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야말로 이 바람잘날 없이 투자자 속을 태운 바이오주라고는 하지만 파이브스타라면 또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작년 두 분의 바이오주 매매 성적 어땠나요? 네, 그 시총 상위 좀 제약 바이오는 힘을 좀 못 냈지만 신규 상장 새내기 좀 제약 바이오 종목들의 좀 흐름은 좋았습니다. 뭐 앞타 바이오 같은 경우 12월 95% 정도 달성했고, 지금도 진행 중인 라파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폭 20에서 30%까지 지난주 그 필살기 특집 방송에서 소개드린 후에 추세에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 특히 김영구 대표의 경우에 작년 방송에서 가장 또 많이 말씀하신 게 찬바람 불면 바이오주 간다였습니다. 실제로 하반기 바이오주로 높은 수익률 보여주셨나요? 네, 맞습니다. 뭐 바이오주들 숱하게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되는 종목들이 알테오젠, 뭐 3만 원 선 매수해 갖고 7만 7천 원까지, 젠백스 2만 원 선 매수해서 4만 3천 원까지, 넥스트 사이언스 4천 원 매수해서 13,700원까지 엄청난 수익률들이 나왔죠. 뭐 앞으로도 이런 수익률은 올해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역시 그래서 또 다들 파이브스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이오주가 작년에 부진을 털고 새해에는 새로운 모습 보여줄까요? 올해의 첫 모멘텀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였습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업체가 대거 참여를 하면서 또 기대를 모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 바이오 섹터 특히 연초에 좀 강한 것 같아요. 네, 뭐 제약 바이오 업종 자체뿐만이 아니라 전체 좀 지수가 좀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고, 또 업종 자체적으로는 가장 대표적이고 또 중요한 일정이기 때문에 좀 모멘텀은 확보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시총 상위 제약 바이오는 조금 밑에 좀 두시고 오히려 좀 살아있는, 그리고 좀 때가 묻지 않는 신규 상장, 그리고 또 좀 신약 개발 중심으로 해서 중소형 제약 바이오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익에 목마른 투자자에게 새해 바이오주가 시원한 오아시스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2020년 바이오주 향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스탑 결정해 주시죠. 네, 두 분 다 그 같은 의견 주셨는데 올해 바이오주 사랑해도 되는 걸까요? 상처 안 주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그 IT 부품주나 5G, 뭐 2차 전지, 바이오 할 것 없이 섹터별로 움직이긴 할 텐데요. 섹터별 순환 상승은 기본입니다. 이번 연도에도요. 그건 기본으로 알아두시고, 정부에서 신약에 대한 그 지원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바이오 원천 기술 개발에 4,200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들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볼 때 임상 3상이라든가 복제약
뿐만이 아니고 IPO를 또 추진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죠. SK 바이오팜이라든가 CJ 헬스케어 이런 바람이 불면서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바이오주들의 힘과 용기를 또 불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은요? 네, 그 1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그 신년사를 발표했는데요. 이런 보통 신년사 내용을 통해서 1년 동안에 좀 주식 투자자들이 좀 먹거리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 봐도 제약바이오와 반도체는 시장 주도주, 시장을 이끌 업종임이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또 주목해야 될 것이 이제 한한령 해제라든가 시진핑 방한 이슈로 인해서 중국 소비 관련주, 화장품주가 대표적이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그 수소차, 전기차 포함 친환경차 섹터 요 네 가지의 어떤 주도 섹터에 상반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또 잠깐 바이오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지만 사실 그렇다고 또 모든 바이오주가 오르는 건 아니겠죠. 두 분은 분명 올해 바이오주를 잘 알고 계실 텐데 올해 바이오 투자의 핵심 포인트 아주 숨김 없이 좀 과감 없이 공개해 주시죠. 네, 먼저 신약 개발은 뭐 빼놓을 수 없을 것이고요. 신약 개발과 임상 3상이 접해 있는 그 성공 가능한 기업들을 골라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뇌 연구, 그다음에 바이오 빅데이터 이런 쪽에 그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게 바이오만 끝나는 게 아니고 AI와 접목되면서 바이오의 그 개발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기업들 있죠. 이런 것들도 혜택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업종이지만 바이오 기업으로 변신하는 기업들이요. 대신 캐시카우를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면은 답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네, 대표님은요? 네, 뭐 추가적으로 좀 매매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업종만 믿고 이제 아무 종목이나 매수하시면 안 되고 업종 안에서의 주도주 그리고 또 가장 강한 구간, 가장 빠른 구간에 있는 주도주를 매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이슈가 이제 한번 확인이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도 같이 병행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 바이오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끝이 없는데요. 그중 제일 또 안타까운 게 고가에 몰려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사실 이분들의 바람은 뭐 이제 수익보다도 그나마 손실이라도 조금 줄여보자가 아닐까 싶은데 좀 현명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네, 그 가지고 있는 종목이 미래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면 당장 손실이라도 빠져나오지 않고 좀 기다려주면 됩니다. 그거는 장기 투자도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업 흑자를 좀 볼 수 있다라든가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을 걸려 있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앞으로도 충분한 실적 호전에 의한 상승도 예상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과 함께 뭐 신약에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물렸다고 두 번째, 물렸다고 해서 무조건 기다리는 것보다는요. 등락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반복 매매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것도 좀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뭐 비전이 없는 종목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물렸다 그래도 또 손실이 많다고 해도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다른 쪽으로 옮겨 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워낙 바이오 투자의 베테랑들이시니까 마지막으로 이 바이오 투자에 관해서 한마디씩 해주신다면요. 일단 치밀한 기업 분석이 필요합니다. 기업 분석이 동반되지 않고서는 바이오주들을 건드리기가 힘듭니다. 네. 그래서 실전 투자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제가 뭐 알테오젠이나 젠백스 같은 종목들 성공한 것도 바로 치밀한 기업 분석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신규 바이오 전환 기업이라면 자금 유입 속도를 갖다 보세요. 그래서 그 믿을 만한 자금이 모여졌는지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정보와 지금 재료죠. 재료와 패턴이 겸비해 준다면 그것은 금상첨화가 될 것입니다. 네, 대표님은요? 네, 그 방송에서 기회비용이라는 키워드를 많이 좀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투자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좀 회전율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강한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뭐 코스닥 기준 700선까지 넘어지면 본격적인 뭐 섹터별 수남의 상승장까지 나오기 때문에 실시간 톡방에서 장중에서 실시간으로 같이 또 포트를 구성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이 있어서 올해도 아주 든든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새해 바이오주 공략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주식에 대한 모든 궁금증 5스타 무료 톡방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되죠? 샵 3232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참여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 SBS CNBC 증권 필살기에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저희가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는 곧 이어서 종목 투자 별점으로 다시 인사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친절한 영구와 해남씨 5스타 두 분과 함께 내일 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네, 영구와 해남 씨 두 분의 친절한 투자법 잘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한 주간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을 파이브스타 김호용 대표와 집중 분석, 별점으로 투자 의견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준비되셨죠? 네,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카카오입니다. 이 새해 들어서 이 카카오의 상승세가 두드러집니다. 연일 신고가를 재경신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일단 실적 성장 기대감 등이 주된 이유가 되겠는데요. 지난 15일이죠. 처음으로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16거래일 연속 어제까지 16거래일 연속 외국인 순매수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런 공격적인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면 카카오가 계속해서 상승 랠리 펼칠 수 있을까요? 김호용 대표의 투자 별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점 4점 주셨는데 높은 점수 주셨네요. 네, 비록 신고가를 갱신을 한 상태지만 아무래도 대형주이기도 하고요. 외국인들이 이런 고가에 올라올 때까지 계속 공격적으로 매수했다는 점이 일단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실적이 베이스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12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카카오톡 내에 있는 톡방 안에 있는 이제 톡보드라고 하죠. 톡방 내에서 이제 광고를 돌리는 이 매출이 일평균 5억 원이 나오는 5억 원 정도로 일평균 매출액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로 성장세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올해도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카카오 페이지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카카오뱅크 이런 핵심 자회사들이 IPO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자회사들의 IPO를 통해서 자산 가치가 이제 이런 자회사들의 가치가 현실화가 되고 있고요. M&A라든지 신규 콘텐츠를 통해서 좀 더 사업 역량을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앞으로도 훨씬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은 또 다른 핫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셀트리온 그룹주입니다. 이 셀트리온 그룹주가 이번 주 갑작스러운 급등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먼저 급등 배경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번 주에 있었던 JP모건 컨퍼런스가 포인트가 됐습니다. JP모건 컨퍼런스에서 서정진 회장이 주주들이 원한다면 셀트리온 이 그룹주들의 통합을 추진을 하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이 발언이 나옴과 동시에 셀트리온 제약이 거의 상한가까지 치솟는 급등을 보였는데요. 셀트리온 제약이 이렇게 바로 방향을 상방으로 보여주자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동반 상승을 하면서 오랜만에 급등을 보였습니다. 네, 뭐 그동안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 3사 간의 합병설이 꾸준히 제기가 되었었는데 이 가능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새 이 그룹주들이 합병을 함과 동시에 이제 효율적인 경영이 좀 가능하겠죠. 이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하게 되면 바이오시밀러 업계에서 지금도 어느 정도 입지를 다져놓은 상태에서 좀 더 확고한 위치를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수익성이 문제가 되겠는데요. 서정진 회장의 예상으로는 수익률 자체도 50% 정도의 수익률은 그대로 보존한 채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성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지난해 실적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실적 턴어라운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내림세였죠.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부진했던 그런 주가 모습을 보였는데 가장 큰 이유가 모멘텀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이슈가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번에 서정진 회장의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새로운 모멘텀, 이슈가 생겼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슈를 내년에 이제 합병을 추진하겠다, 고려해보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올해 1년간 계속해서 끌고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합병 이슈로 들썩이는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투자 별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4점 주셨네요. 이유 네. 들어볼게요. 일단 그 지난해 실적 턴어라운드 이후에도 주가 상승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가 상승이 없었던 만큼 계속해서 하향세 그리고 횡보 라인을 구축하면서 가격을 굉장히 바닥권으로 만들어 놓는데 오히려 이 기간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잘 다져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첫 상승 스타트를 끊으면서 새로운 수급이 들어온 상태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잔잔하던 호수에 이제 돌멩이 하나가 딱 던져지면서 잔잔한 파도가 일렁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파도가 어느 정도까지 범위를 넓힐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땐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를 만드는 것에는 분명하기 때문에 별점 4점을 드렸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셀트리온 그룹주 모두 고가 대비 많이 하락한 상태라 소위 몰려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보유 중인 분들을 위한 전략 좀 전해주신다면요. 일단 비중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는데요. 네. 비중 조절을 먼저 한 분들은 이제
이전에 매도했던 만큼 제가 분명히 예전에도 전략을 말씀드릴 때 비중 조절을 한 번에 할 수 없는 분들은 일부만이라도 매도를 하셔라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일부를 매도를 미리 하시고 다른 종목들을 매매하셨던 분들은 매도한 만큼 그 수량을 지금 다시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중 조절을 하지 못하고 비중이 많은 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쉽지만 이번 반등을 통해서 비중을 좀 축소해서 손실을 그나마 좀 줄일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하셔야겠는데요. 셀트리온 자체는 24만 원 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6만 원 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8만 원 선에 각각 지금 최근 단기 매물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종목들 모두 그 상태에서 지금 상태에서 이 가격까지 올라가려면 20% 이상의 상승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한 번쯤은 매도를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한 주간 시장에 주목을 받은 마지막 핫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총선 공약 관련주입니다. 4.15 총선이 다가오면서 이번 주 각 정당에서 발표하는 공약에 따라서 관련 업종이 큰 주목을 또 받았어요. 이 시즌이 되면은 관련 업종이 당연히 총선 관련주라고 하면 인맥주랑 정책주랑 나눌 수가 있겠는데 특히 이번 주에는 정책주들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무료 와이파이 전국 확대 방안을 공약 1호로 내세우면서 와이파이 관련주들이 지난해 가을 이후에는 움직임이 없었다가 갑작스럽게 시세를 받으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청년 일자리와 주거 관련 공약에 관한 관련주들도 이미 상승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 김우영 대표라면 그냥 또 지나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관련 종목으로 높은 수익률 또 보여주셨죠? 네, 바로 어제였는데요. 청년 일자리 관련주로 이제 편입이 새롭게 되면서 메가임디라는 종목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자리에서 이제 메가임디를 공략해서 1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정책주가 처음 나오다 보니까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총선을 앞두고 계속해서 공약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약 관련 종목들에 대한 김우영 대표의 투자 별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점 5 만점을 주셨어요. 5점 주신 이유 들어볼게요. 네, 오늘 주제가 모두 시장의 이제 핵심주들이 될 수 네. 있는 그런 주제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총선 관련주는 지금 무조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특히 총선 전까지는 총선 관련주는 무조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이유가 인맥주와 정책주로 나뉘는데 이 어떻게 보면 줄기라고 해야겠죠. 이 두 줄기에서 계속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이 두 분야에서 먼저 인맥주들이 움직였는데요. 지금까지는 인맥주들의 분위기였다면 이번 주 들어서 각 정당의 공약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약에 따라서 정책 관련주들이 무수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총선 전까지 이 종목들이 꾸준히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텐데요. 이런 등락을 활용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최선의 효율을 가지고 수익을 뽑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네, 총선 때까지 관련주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성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매매 노하우가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일단 이 매수하고 나서 하락을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손절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총선 관련주들은 총선 전까지는 내린다고 해서 무조건 손절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손절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위치든 어떤 상황에서든 매수할 때 무리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1차 매수를 하고 상승 시에는 그대로 소액이라도 끌고 가시면 되겠고요. 하락했을 때에는 손절이 아니라 오히려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율과 각 정당 간의 어떠한 기싸움으로 인해서 등락을 오갈 겁니다. 이게 어느 한쪽으로 한 번에 기울진 않아요.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하기 때문에 이 시속 게임을 잘 타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손절보다는 하락할 시에 오히려 매수 공략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총선이 시작되는 4월 15일 이전까지는 모두 물량을 정리하고 손실이더라도 모두 다 매도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들 만나봤는데요. 앞서 5스타의 투자 별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시장의 핵심 종목들 5스타 톡방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똑똑한 주식 투자를 위해서 뉴스타가 떴습니다. 이 손창현 대표의 성공 투자 노하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독특한 투자의 손창현 대표입니다. 지금부터 성공 투자를 위한 아이디어를 전해드릴 텐데요. 톡방만 제대로 봐도 수익이 보인다. 첫 번째는 대외 환경 개선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 1단계가 합의가 긍정적으로 일단 시장에 모멘텀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인 충돌도 자재적인 부분, 그리고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면서 대외적인 환경이 개선되면서 결국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톡방에서 뽑은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업종별 순환매 지속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IT 관련된 종목,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그동안에 많이 못 올랐던 종목들이죠. 중국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4월 총선 이슈, 정부 정책, 신약 개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가 상당히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결국 길목을 좀 지키는 전략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새해 어떤 업종을 집중 공략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이번 주 톡방에서 뽑은 마지막 키워드는 1분기 기대 업종입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특히 1분기에 강세 흐름을 보일 업종은 이슈와 실적이 겸비한 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료 카톡방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수익률을 제시를 해드렸고요. AD 테크놀로지나 더구전자 같은 수익을 상당히 좀 높게 실현했었던 그런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번에 오늘 제시해드릴 본격적인 1분기 관련된 긍정적인 이슈 종목들 한 종목 추천을 무료 카톡방을 통해서 공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카메라 모듈 쪽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무료 카톡방을 통해서 공개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수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톡톡한 투자와 함께 언제나 똑똑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You miss me? I miss all of y'all. All y'all girls standing together like that. I can't take it. 네, 지금부터 다음 주 내 계좌를 화사하게 만들어줄 5스타 핵심들을 만나볼 텐데요. 만나보기 앞서서 다음 주 시장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가 좀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좀 조정에 대한 우려도 상당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설 연휴를 앞둔 다음 주 시장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코스피가 2,250이면은 작년 4월 말에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이 막 될래다가 안 됐었을 그때 시점이거든요. 작년 고점인데 이란의 미사일 발사 이후 코스피가 한 5% 정도 오른 데다가 다음 주가 또 설날 연휴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항상 그래서 좀 매도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조정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조정은 조정일 뿐 하락은 아니죠. 국내 증시가 8월 초 바닥으로 지금 19% 정도 올랐는데 그때 8월에는 사실 7, 8월 달에 국내 경제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했던 그런 상황. 그래서 이례적으로 좀 하락이 컸던 상황이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실제로는 2,100에서 한 7% 정도 오른 것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 대금, 이격도 이런 걸 봤을 때 아직 과열의 징후는 없고요. 조정을 받더라도 2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상승 추세는 이어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네, 일단 여러분들 좀 지켜봐야 될 것이 외부적으로 다음 주는 미국의 IT 대표 기업이죠. 인텔에 대한 실적이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 좀 체크하셔야 되고요. 특히 또 유럽에서도 유럽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발표됩니다. 어떤 정책이 나올지도 체크.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자꾸 껄끄러운데요. 기관들의 매도가 올 들어서 10일 연속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금일은 3일 만에 다시 또 매수로 반전이 되었지만은 일단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들도 매수 규모가 좀 약해지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수는 앞에 말씀하신 이성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조금 조정이 좀 필요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개별 종목들에 대한 순환 상승을 이용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호영 대표도 전략을 좀 세워주세요. 네, 일단 다음 주에도 활발하게 매매를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조정이 약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조정은 지수 관련주에 대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형주에 대한 조정일 뿐 중소형주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매매 전략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매력적인 종목이 굉장히 넘칩니다. 그리고 글로벌 악재가 거의 해소가 된 그런 상황이고, 지금 미국은 기업들의 실적 시즌이 돌입을 했는데요. 실적 시즌 좋은 스타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양호한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 이 1월 달에 이제 기점은 설 연휴로 나뉠 텐데요. 이 설 연휴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활발한 매매를 할 수 있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참고하셔서 다음 주 성공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라고요. 파이브스타 세 분이 방송과 모바일을 통해서 추천해드린 종목들 수익률 점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성호 대표 AS 종목입니다. 사막 컨덴서인데 12월 필살기 방송으로 이제 핵심주로 선정을 해드렸고 그 이후에 높은 수익률도 보였고 단기 목표가에 또 도달을 했네요. 네. 제가 그때 매수가 드렸던 게 48,000원 전후였으니까 지금 뭐 6만 원, 충분히 6만 3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20일 이격도가 120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조정이 끝나면은 다시 또 6만 5천 원, 그때 당시 이제 장기 목표가가 6만 5천 원이었는데 6만 5천 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5만 8천 원 아래서는 재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상훈 대표 AS 종목입니다. 바로 캠시스입니다. 역시 단기에 굉장한 수익률을 기록을 해줬어요. 네, 일단 이 종목을 추천드릴 때 제가 영업이익을 계산해 보면은 시가총이 너무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숨가쁘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매수를 추천드렸던 가격이 2,850원이었는데 목표 가격 3,200원을 잡았는데 1월 달 들어서 그것을 완전히 돌파하면서 4,000원 이번 주에 돌파를 했거든요.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 급등에 따른 이격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는 조금 조금 관망하시고 일단 물량을 좀 줄이고 충분한 조정이 좀 더 나올 때까지는 신규 매수는 금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호영 대표 AS 종목입니다. 바로 KNJ입니다. 좀 아쉽네요. 네, 매수 추천을 드린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보였습니다. 근데 반도체 패키징 관련주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와중에 KNJ 한 종목만 좀 소외가 됐었던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은 거래량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유동성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정해드렸었던 손절가는 이탈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가 반등이 약간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는 다른 종목들과 좀 키 맞추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히려 추가 매수를 좀 생각을 해보실 그런 구간이 되겠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앞으로 한 2주 정도 기간을 보면서 좀 더 보유 그리고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주 내 계좌를 훈훈하게 만들어줄 종목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첫 번째 주인공 확인해 볼까요? 원익 QNC. 네. 반도체 공정에서 증착, 확산, 에칭 공정에서 웨이퍼를 담는 그 용기 역할을 하는 쿼츠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쿼츠는 한 두세 달 만에 한 번씩 이렇게 교체를 하는 교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소모성 부품이라서 매출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은 일본의 도쿄일렉트론이라든가 램리서치, 그런 에칭 장비 업체, 그리고 한국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메모리 업체로도 납품을 하고요. 그다음에 비메모리 업체, 글로벌 비메모리 업체도 납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쿼츠 외에 반도체 소재 부품의 오염을 제거하는 그 에칭 세정 사업을 하고 있고요. 포인트는 2019년, 그러니까 작년 5월 달에 미국의 쿼츠이자 실리콘 원재료 전문 기업인 모멘티브라는 회사를 모멘티브의 그 쿼츠 사업부를 인수를 한 건데요. 이게 올해 1분기부터 연결 실적으로 잡히는데 모멘티브만 올해 매출이 2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200억 이상 달성이 기대가 됩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국내 메모리 업황이 반등에 따라서 생산 증가가 나면서 본격적으로 쿼츠가 성장세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면서 또 거기다 모멘티브 인수 효과로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올해 매출이 5,015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네. 영업이익은 125% 증가하는 597억으로 사상 최대가 예상이 됩니다. 매수가는 16,000원에서 16,500원 1차. 좀 분할 지금 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2차는 15,500원에서 16,000원 분할 매수 시도하시고요. 목표가는 단기 18,000원, 중기 25,5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14,500원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상원 대표의 다음 주 핵심 종목도 만나보죠. 칩센 미디어요. 네, 일단 동기업은 비디오 분야에 특화된 IP, 즉 설계 자산을 전문하는 업체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주력 사업이 그 비디오 IP 사업인데요. 이 비디오 IP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칩을 제조하는 업체에게 비디오 IP를 라이선스하는 국내 유일한 그런 업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독보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동기업이 이제 자율주행 테마에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비메모리 반도체 업종에도 포함이 돼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언제든지 뜰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매출은 188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48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각각 전년 대비해서 적게는 15% 그리고 많게는 46% 이상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또한 그 PER이 11.7배로서 동업종의 다른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36.7배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PER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철저히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일단 대바닥은 찍었고요. 네. 일단 고개를 좀 들어주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9,700원, 목표 가격은 11,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9,000원 이탈 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김호영 대표의 라이징 스타까지 만나보죠. 삼성출판사. 예, 최근 급등을 보이고 있는 기업인데요. 올해 우리 정부가 유니콘 기업 육성에 나선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삼성출판사가 주목을 받은 이유는요. 스마트 스터디라는 기업의 지분 25%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 스터디는 지난 이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스마트 스터디를 이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으로 선정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출판사가 더욱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스마트 스터디는 핑크폰과 아기상어의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콘텐츠 기업인데요. 이런 점을 통해서 삼성출판사 최근의 상승세를 본다면 추가 상승 더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매수가는 25,000원 이하권에서 매수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4,5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파이브스타의 핵심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Don't know when we're going home, but your friend could come along. Thinking why not? Baby, why not? I'm looking good, don't wanna blink. Mirror tells me I'm a king. I'm thinking why not? Baby, why not? Oh, take a sip. 인공지능 로봇이 나만을 위해 맞춤 투자를 해준다면 어떨까? 이제 더는 상상 속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분석, 또 나의 투자 성향에 딱 맞는 종목 선별은 물론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주는 로보마켓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로보마켓은 극심한 변동성 장세에 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빠른 이슈 탐색으로 시장의 핫 종목을 발빠르게 매매하는 공격 투자용 로봇의 수익률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상장주 신테카 바이오로 단기에 14%의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또 자율주행 관련주 라닉스로 단기에 10%, 수소차 관련주 EM코리아로 7%, 또 MLCC 관련주 대주전자재료 역시 7%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종목 선별 및 투자 정보를 똑소리나게 제공하는 로보마켓. 이 로보마켓의 자세한 전략이 궁금한 분들은 026938-207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들어 지수가 모처럼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얼어붙었던 투자 심리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시장이 활기를 더해가길 기대해보고요. 파이브스타와 함께 수익의 즐거움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주식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수익난다. 투자 불변의 법칙 필살기는 계속됩니다. We were only 11, but acting like grown-ups like we are in the present. Drinking from plastic cups, singing love is forever and never. Well, I guess that was true.